운동하세요. 다쳤으면 운동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죠. 다쳤을 때를 보면요, 좀 뭔가 불편한데 내일은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하자. 어제보다 상태가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좀 쉬세요. 쉬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 역시 이렇게 기약 없이 쉬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게 됩니다. 이걸 휴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상 방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물론 어디가 아프고 다쳤을 때 시작은 항상 휴식부터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몇 가지 선택들을 하죠. 치료를 받는다든지 스트레칭, 근력운동 이런 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도 별다른 차도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 나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나 보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건데요,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뭔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재밌는 동영상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음식이 눈앞에 배달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인내심을 가지기 쉽지 않지만요, 그렇게 존버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시도해보다가 변화가 생길 때까지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되는데요, 변화가 없으면 두 번째 선택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방치. 사실상 포기하는 거죠. 휴식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물론 휴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휴식과 방치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기복은 좀 있겠지만요,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는 휴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찢어지죠. 잘 먹고 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전보다 성장하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가 중요하죠. 매일 운동하던 사람이 주말 정도 그렇게 쉬는 건 휴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근육이 자랄 시간이죠. 그런데 운동 하나도 안 하던 사람들이 주말에 운동 안 하고 쉰다고, 아니 애초에 원래 안 했으니까 상관없나? 아무튼 근육이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휴식도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장의 일환이 아닌 계획에 없는 무기한의 휴식은 그저 방치일 뿐이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휴식도 제대로 하려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 이건 누구나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요, 요가를 한다던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쳤을 때 휴식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다친 곳 있죠. 무릎일 수도 있고 허리일 수도 있고 팔꿈치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고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지만요, 그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괜찮은 상태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 괜찮은 부위 운동을 하세요. 아예 진짜 운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런 건 빼놓고 말이죠. 저도 예전에 한참 허리가 많이 아팠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운동이고 뭐고 아예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거죠. 네, 알아요. 진짜 하고 싶은 운동, 내가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 근데 다친 상태라서 달리기는 못하고 그런 상황이면 다른 운동은 하기 싫죠. 아예 손을 놔버립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좋아하는 걸 하려면, 그리고 더 잘하려면, 더 잘 즐기려면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달리기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그 좋아하는 달리기 더 잘하려면요, 달리기 할 때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달리기 외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더 오래 즐길 수 있겠죠. 기록도 점점 더 좋아질 거고요. 또 기록이 좋아지고 하면 더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스트레칭을 하고 보강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귀찮고 하기 싫다고 생각해도요, 길게 봤을 때는 결국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제대로 잘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본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것저것 수없이 많이 다쳐봤고요. 그럴 때마다 옛날에는 그냥 다 나을 때까지 쉬기나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낫지도 않고요. 쉬는 동안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순환 때문인데요, 다치고 나면 치료받고 하잖아요. 그때 온찜질도 되게 많이 하죠. 그 온찜질하는 거랑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 부위를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그 부위가 뜨끈하게 열이 더 올라오잖아요.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순환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죠. 둘 다 다친 곳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다쳤으면 파편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런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걸 잘 처리해야 되고요, 떨어져 나가서 손상된 것만큼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겠죠.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야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친 관절 있죠? 그 관절 운동을 또 열심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잠깐, 제가 다친 곳 운동 열심히 하라 그랬다 그래서 아픈데도 참아가면서 억지로 강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설마.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면요, 그 중에서도 달리기를 할 때 유독 아프다. 그런데 다른 운동, 이런 레그컬 같은 운동을 할 때는 괜찮다. 그러면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하나의 관절이 아픈 경우라면요, 그 주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때문에도 깨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 주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줘야 되죠. 어디까지나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입원할 만큼 심하게
다친 게 아니라면요, 경미하게 다쳤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신호기도 해요. 뭔 헛소린가 싶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휴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운동 강도나 양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요, 너무 편향된 운동을 해서 밸런스가 깨져서일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들을 바꿔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좌절을 겪고 일어날 수 있는 멘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도전 정신, 이런 유연하면서도 건강한 마인드가 있다면 말이죠. 현재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빠르게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직접 여러가지 정보들 찾아보고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상이나 통증 없이, 아니 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즐기면서 좋은 기량 발휘하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가지 컨텐츠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